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사기업 들고 왔습니다. 귀뚜라미 자소서 함께 써볼 거고요. 늘 하던 대로 영상으로 항목 분석, 예상 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략 시작합니다. 먼저 서류 전형 핵심부터 설명을 드리면 나름의 블라인드 채용 체계가 있습니다. 뭐 출신 지역, 학력, 신체 조건 같은 거 입력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지금 정해진 분량이 없습니다. 너무 길면은 평가하기 또 힘드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500자에서 700자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목당 최대 1000자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항목 1번입니다. 성장 과정 및 학창 시절인데 보통 이제 성장 과정하고 학창 시절은 사기업에서 인재상하고 핵심 가치 일치도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쓰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하고 핵심 가치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구성을 해놨어요. 뭐 지신, 인용, 어미고 각 이제 항목에 대해서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적으셔야겠죠. 그리고 핵심 가치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 기술 중시하고 고객 중시는 알겠는데, 인본주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임직원이 신명나게 하는 신명 기업이다. 뭐 노무나 기업의 노무나 뭐 사원의 복지나 이런 데 좀 신경을 쓴다. 인재 양성이나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작성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느냐? 우선 직무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인재상과 핵심 가치의 키워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인재상을 살펴보면 지는 자기계발, 시는 배려, 이는 협조적 자세, 용은 도전 정신, 엄은 규칙, 규정 준수, 원칙 준수 같은 거고요. 경영 이념은 인본주의, 즐기면서 일한다, 기술 중시, 미래지향, 그 다음에 고객 중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유리한 가치관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기술과 관련된 직무라면은 미래 지향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고객과 직접적으로 응대를 한다면 고객 중시, 뭐 신뢰,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좋겠죠, 맞죠? 그리고 협조적 자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무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해서 유리할 수 있는 가치관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중시합니다라고 말만 적어 놓는 것보다는 이 정량적 근거나 정성적 근거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보통 근거를 사용합니다. 근데 근거도 신뢰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량적 근거와 정성적 근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 다음에 정량적 근거, 뭐 자격증이라든가 교육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증명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정량적 근거가 있는 거고 신뢰도가 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성적 근거, 증명할 수 없는 경험만 있을 경우에는 정성적 근거만 갖추고 신뢰도가 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미래지향적 인재이다 라고 가치관을 잡았으면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에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교육을 들었던 경우. 자, 이거는 이제 교육받은 증이 있겠죠. 이수증이나 교육이수증 같은. 그래서 이건 정량적 지표고, 그 다음에 단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정량적 자료가 되겠죠.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취득 일자를 다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여주는 경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성적인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있으면은 나는 미래의 지향적 인재라는 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정량 정성적 근거가 가치 있는 가치관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기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목 1번은 어떻게 적느냐? 첫 번째로 나는 학창 시절 혹은 이제 성장 과정 중에 이러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런 경험 때문이고요. 그러한 경험을 또 보여주는 증거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거나 교육을 받았던 증거가 있다. 뭐 3번 같은 경우 정량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안 적어도 되겠죠, 맞죠? 정성적 근거만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가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예시 볼까요? 예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성장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이란 게 딱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가치관이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 동안에 형성이 됐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이제 경험을 통해서 혹은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라고 근거 사례를 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정량적 근거를 제시를 했죠. 만약에 정량적 근거가 없다면요, 둘 다 정성적 근거로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게 된 사례를 먼저 제시해주고 이런 가치관을 발휘한 사례, 내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적어도 되겠죠, 맞죠? 그렇게 적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직무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작성 예시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똑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적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은 항목 2번 성격상의 장단점과 남다른 지식입니다. 직무상 강점과 단점을 말해달라는 거죠. 장점, 성격상 장점과 지식은 직무상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점은 약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상의 강점과 단점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직무 자체가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신입 채용의 경우 지사 영업직, 영업직이죠. 그리고 CS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식을 키워드를 뽑아보면은 지사 영업직에 이제 관련된 지식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S와 관련된 지식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눈여겨볼 게 귀뚜라미 그룹이라는 회사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 뭐 파트타임 근무를 했다거나 귀뚜라미에서 아니면은 이제 그 시설 관리 같은 데서 내가 파트타임 근무를 한 적이 있거나 계약직 근무를 한 적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경험에서 회사 제품을 써본 적이 있다 아니면 수리해 본 적이 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쓰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직무 관련 태도 키워드를 보면은 보통 영업직에서는 이런 태도를 중시를 하고요. 이런 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CS 관련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무와 관련해서 약점이 되는 키워드들은 이런 게 있어요.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열정이 부족하거나 게으르거나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거나 협업을 하지 않고 영업직은 그 기업 내에 여러 직무들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있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이런 게 이제 걸림돌이 될 거고요. CS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하거나 좀 잘 안 듣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동적이다. 이런 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점으로 절대 쓰면 안 되겠죠. 단점으로 쓰기 좋은 키워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융통성이 없다, 낯을 가린다, 예민하다,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직이나 CS의 단점으로 쓰긴 좋지 않죠. 맞죠? 이런 거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또 부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겁이 많다,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쓰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에 단점 키워드들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은요, 제가 제시해 드린 장점 키워드, 직무상 유리한 키워드를 선택하셔가지고, 정량적 근거, 뭐, 교육사항이라든가,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좀 유리하고 없으면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점 키워드는 제가 제시드린 약점 키워드는 절대 쓰지 마시고 단점이 이렇다. 그리고 그걸 장점으로 승화한다. 이렇게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 거의 극복했다라는 뉘앙스로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다른 지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지식을 발휘한 정량적 성과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떤 걸 수상했다든지 아니면은 성과라고 하면은 우리 정량적 성과라고 하면은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 혹은 자격증을 땄다도 정량적 성과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로 증명할 수 있는 지식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한 작성 플롯은요. 첫 번째로 장점 키워드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근거 사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사례나 근거 자료를 적고요. 이런 장점 키워드가 직무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로 연관시키면 되겠죠. 그럼 장점 끝. 그 다음에 단점 키워드.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직무상이 아니라 이제 직무와 연관이 없어야 되겠죠. 맞죠? 직무와 연관이 없는 단점 키워드를 제시하고 내가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지금 극복한 상황이라는 걸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 키워드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제시하면 됩니다. 자, 이 작성 플롯을 이용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제 장점은 타인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사례. 만약에 이제 정량적 근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근거를 제시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을 갖다가 제시를 했었고, 자, 해놓았고,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극복했습니다라고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은 이제 직무와 관련한 지식이어야 되겠죠. 지식 키워드를 선정해서 저는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내 직무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블로그에 작성 예시 보시면서 작성해 보십시오. 그 다음 항목 3번입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일과 후회스러웠던 일이에요. 성과 위주의 직무 역량 평가와 자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일로 성과 위주의, 성과라고 하면은 자격증 딴 거 혹은 직무와 유관한 상황에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회스러웠던 일은 후회스러웠던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했냐를 평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가 이래요. 가장 의미 있었던 일로 평가하는 거는 살면서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자의 가치관 형성이나 아니면은 가장 핵심적인 직무 역량을 얻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어떠한 직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러웠던 일은 이 평가 기준이 지원자의 회복 탄력성을 평가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후회스러웠던 일을 겪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거나 그냥 후회스러웠던 일로 놔두는 사람이 있고 이를 극복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자인지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쓰실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시면 좋냐면요.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비슷한 성과물을 제시한 경험을 제시해서 가장 의미 있었다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상대해서 만족시켰던 경험이겠죠. 그런 성과물을 제시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중 도움이 되는 가치관 형성을 했다.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러웠던 일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후회스러웠다라는 건 그냥 딱 한 문장 정도면 돼요.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적어야 되냐면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점진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발판으로 삼고 성장을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을 제시하고 뭐 가치관 형성이나 직무 관련 성과에 관해서 제시를 해주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가치와 직무 역량, 가치 또는 이제 직무 역량이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적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후회스러웠던 일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발판을 삼아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깨달은 점이 있을 거예요. 이 깨달은 점을 직장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예시 봅시다. 영업직 같은 경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영업직은 고객 만족 혹은 거래처 발굴 이런 게 이제 유사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켰던 경험이 있다. 이게 가장 의미 있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킨 경험을 이렇게 쭉 적고요. 여기서 느낀 점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고객 관리나 고객 영업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 직무에도 이렇게 반영해서 제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적는 거죠. 그 다음 후회스러웠던 일은 이렇게 딱 한 줄 정도만 후회스러운 일을 적고요. 나머지는 이를 보완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걸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완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함으로 인해서 느낀 점이 있겠죠, 맞죠? 오히려 이를 보완함으로 인해서 어떤 역량이 향상되었고 이 역량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혹은 느낀 점을 입사 후에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내용 보시면서 작성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기업의 자기소개서라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죠.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입니다. 조직 적합도랑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적합도, 입사 후 포부는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보통 기업에서 지원 동기로 평가하고 싶은 건 조직 적합도고요. 어떤 부분을 평가하냐면 기업의 목표, 그러니까 귀뚜라미의 목표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지원 직무의 역할, 그러니까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역할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관심도, 여러분들의 직무와 그리고 귀뚜라미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입사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거를 갖다가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 개발 능력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계획에 있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냐를 평가하게 됩니다. 작성 전략은요, 사연팔이 절대 금지입니다. 뭐 우리 집 보일러는 귀뚜라미만 쓴다. 자, 예능에서 귀뚜라미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다. 귀뚜라미의 광고를 봤다. 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절대 사연팔이는 금지고요. 귀뚜라미의 목표와 사업 분야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목표와 사업 분야,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사 포부는 그냥 내가 자격증 딴다, 학습하겠다가 아니라 귀뚜라미의 목표와 연관 지어 가지고 내가 이러한 역량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 딸 거고요. 이런 교육 받을 겁니다. 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계발 계획 쓰실 때 그냥 나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격증 딸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이런 자격증 딸 겁니다. 이렇게만 적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계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자기계발의 구체성, 현실성을 따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 기한이고 그 다음에 성취도, 어느 정도 내가 학습을 할 건지 목표치와 같은 게 제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계발을 할 계획이라고 적었고요. B라는 사람은 이미 귀뚜라미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높은 평가를 주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평가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개발 능력 적을 때 우리 두 개 적잖아요. 하나는 요구할 거고요. 하나는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적는데 이때 하나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할 겁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작성 블록 보시면요. 지원 동기를 가장 손쉽게 쓰는 방법은 제 회사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고요. 그 회사 선택의 기준에 귀뚜라미가 맞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개발 목표를 제시하고요. 이 자기개발 목표는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여야 되겠죠. 맞죠? 그 목표를 제시하고 성취도와 목표 기한, 수행 방법 등이 제시된 계획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 개발 계획을 수행하게 되면은 능력이 향상되겠죠. 이 능력이 향상되면은 회사에도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회사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입니다. 자, 성장 가능성하고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은 요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성장을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했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원했겠죠. 그리고 이 관련 분야에 관련해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관련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증거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개발 목표 제시해야 되겠죠? 자기개발 목표를 영업직 같은 경우에 지금 경영 컨설팅 영업 전문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ESG 경영이다, 아니면 친환경 경영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법규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관리해주는 영업직이 되고 싶다라고 목표를 잡은 거고 이것을 이 귀뚜라미의 목표인 세계 최우량 냉난방 기업이라는 그룹의 비전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경영지도사 딸 거고 ESG 관련 자격을 취득할 거다. 이렇게 했고요. 목표 기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의 성취도 표현 좋습니다. 뭐 토익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도 내가 800점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성취도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데 일반 자격증들 같은 경우 이제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그런 자격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취도 제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목에 관해서는 내가 만점을 받겠다. 이런 게 이제 성취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알아봤다. 자를 표현하는 게 좋아요. 입사 후에 지금 근무지를 근처로 보니까 이 관련 학원이 없더라. 그래서 독학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미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시드린 게 이미 지금 하고 있다. 자기 개발을.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올해 하반기에 시험을 목표로 학습 중에 있습니다. 라고 적은 겁니다. 자, 밑에 것도 이 장기적인 계획이죠. ESG. 요런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당장 취득을 할 수 없으니까 5년 내에 최소 2개 이상을 취득할 건데 그 전 과정을 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실행이 되면은 이런 결과물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올 것이고 요게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로 마무리한 겁니다. 자, 블로그에서 글 확인하시고 적어 보십시오. 마지막 항목이죠. 기타 특기 사항인데 이건 속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도 항목이 정해져 있죠. 이력서도 양식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양식의 제한으로 인해서 보여주지 못한 여러분들의 직무 강점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보통 직무 적합도를 표현해 달라는 건데 평가 기준이 직무 관련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유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지식은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가 교육 받더라도 이 증서가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적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거 있죠? 자격증 필기만 딴 경우 있습니다. 아직까지 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력서에 기입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필기만 딴 경우 혹은 지식을 활용했던 경험, 내가 어떤 걸 배웠는데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나 아니면은 뭐 인턴에서 이 지식을 활용해봤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가 형성된 사례를 갖다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지 정해지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평가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가가 용이하도록 요즘 소제목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이 항목만큼은 소제목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제목이 거창한 게 아니라 평가를 쉽게 해주는 거죠. 맞죠? 쉽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직무 역량을 소제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을 소제목으로 적고요. 반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평가를 좀 용이하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의 평가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데 먼저 직무 관련 역량 키워드를 제시하고요. 정량적 근거. 이력서에 적은 걸 또 적어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증이 안 나오는 거, 필기만 합격한 거 이런 거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 근거. 그러니까 뭐 경험, 여러분들의 경험을 관련된 직무 역량 키워드와 관련된 경험을 서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된다까지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소제목, 그냥 능력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그냥 키워드로 이렇게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근거, 뭐 자격증을 딴 게 있으면 이렇게 적고 만약에 요게 필기만 합격한 상황이면 필기 합격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교육도 정량적 지표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경험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서술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속에서 뭘 배웠는지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 고객 응대 능력에 관한 경험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의 교육사항 경험, 자격증들로 고객 응대 능력을 키웠고 요게 내가 지원한 업무 중에서 요러요러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반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적기보다는 핵심 역량 한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반보고서 형식으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귀뚜라미 공략을 마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